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오, 오래됐네요. 예, 생각보다 여러분들 네. 시간이 네. 되게 일찍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동북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 그대로 이제 동북아 인식과 대북 정책 방향인데 네. 지난주에 대북 정책만 이야기하다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시간이 10분이 금방 가네요. 예, 저희는 네. 예, 거의 10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10분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직은 초보다 보니까 네. 한 2, 3분 지나가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그 10분 이내에 이 영상을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굵게 말 그대로 이제 실용적인 지식을 한반도의 지식을 여러분들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동북아 인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어서 이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그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반도 정책에 이게 보면은 잘 안 보시겠지만 이 정책의 영역을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하겠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넘어서 주변국가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증진시켜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 번영을 촉진시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동북아 국제사회 확장되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정책의 범위를 이제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까지 포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이익을 넘어 주변국가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게 이 문구가 사실 우리가 보편적인 문구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문구라고 하지만 이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에서 이제 이런 문구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만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사회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경제나 정치 측면에서 나가겠다라고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익을 넘어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제 관계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인의 이익에 확실하게 기여를 하겠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근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사용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전 정권에서도 이제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걸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우리 국력에 맞는 보편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제 표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최근에 한 현황을 보면은 G7으로부터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지금 이번에 이제 G7 회의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의장국이 됐는데 이탈리아가 한국을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 이제 관여했던 외교 라인에 관여했던 분들 중에 이제 상당히 비판하는 외교가 다 망했다 아니면 외교가 눈떠보니 후진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G7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G7의 구성 국가도 아니지만 우리가 초대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이 의지는 그 의장국에 있는 것이지 그 의장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하고 우리하고 외교 관계가 상당히 나빴다 아니면은 미국하고의 외교 관계가 나빴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외교라는 것은 항상 이기는 외교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빠질 수도 있지만 내가 실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내가 실무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외교전을 그렇게 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G7의 초청국에 빠졌다 그러면 초청국은 초청국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 G7에 한국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G7에 초청이 됐다고 해서 이 한국의 입김이 강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입김을 낼 수도 없습니다. G7은 G7 자기 나름대로 의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외교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초청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권에 제가 이제 편중이 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게 외교의 이제 기본 흐름이라는 기본은 이제 속성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경호 박사님
혹시 지금 속초에서 어떤 평통이라고 하는데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평통이죠? 민주평통, 네, 민주평통입니다. 민주평통 지금 이제 속초시 이제 협의회 이제 위원이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는 이유가 굉장히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되게 약간 옹호하는 약간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랑 속초 자문위원이라서 혹시 그런 이거 조금 약간 좀 그런 게 좀 입김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약간 좀 전제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 전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이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민주평화 통일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권에 따라 가지고 민주평통의 그 이제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전제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평통에서도 객관적인 사실만 좀 얘기를 하자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G7에 이제 외교 초청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외교 난맥이다 아니면은 너더블이 뭐 후진국이다 뭐 그런 표현은 너무 우리 외교를 너무 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그 몇 가지의 그 특정 사안에서 물론 그 사안을 통해서 그 단면을 통해서 외교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것으로 너무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매도하는 것은 외교의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너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솔직히 뭐 혼밥을 했니 중국 가서 혼밥을 했니 그런 얘기도 그게 혼밥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이 가서 산책 때 해가지고 혼밥도 할 수 있는 것이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게 외교적으로 팽당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그 자체 상당히 그 잘못된 인식이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이제 동북아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반도 정책에서 나온 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일단 써 있습니다. 남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 국가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더더 문재인 정권에서 물론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정말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그 다음에 동남아 관련된 그런 이국가와도 이제 경제협력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경제 질서라든지 이제 파급 효과라든지 그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는데 정말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경호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 이 문구는 남북한을 넘어 이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 국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실제로 이제 국방루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게 왜냐면 그쪽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남방 정책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사람을 이제 특사로 보내기도 했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 문구 자체를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이제 중국과 러시아 정책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데 미국도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인지를 했을 테니까 미국도 이 사람들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 우리의 대척점에 있는 우리의 이제 잠재적인 그 적대국 잠재적이라기보다도 잠재적으로 대항해야 될 국가에 이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신경을 쓴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쏠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전에 이제 다른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한민국에게는 어느 한쪽에 중국에 치중한다, 러시아에 치중한다, 미국에 치중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이제 성립되고 아니면은 우리 조선이 그렇게 이제 이 역사를 이어온 건 아닙니다. 항상 이 역사 외교 전략은 상당히 이 전략적 모성으로 그걸 무기로 상당히 잘해왔다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칫 이제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이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당연히 문제가 삼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삼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 거 같은. 근데 여기 그냥 문구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뭐 여기 이 국가에 몰빵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몰빵이라도 했으면 참 괜찮았는데 뭐 러시아 특히나 지금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당시에는 전쟁이 있었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그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인브리지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그 다음에 이제 극동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진출 우리나라 하려고 했었고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러시아인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이런 문재인 정권도 실제로 동북아에 대한 그런 진출 전략을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뭔가 좀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는 뭔가 진행된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그러면서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좀 저버리는 이러한 일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뭐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직선을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이 말만 있었지 뭐 실질적으로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과연 그러한 뭔가 좀 관계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협력을 넘어서의 경제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인 많은 이익이랑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움은 남지 않았나 그렇게 아무튼 거기서 제가 잠깐 좀 구현을 좀 해드리면 그 문재인 정부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이제 투입하기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뭐 그 정도 전에 이제 손석희라는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가 뭐 북한 정책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좀 비슷한 이제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다. 얘기죠. 우리가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 코로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노력을 다했지만은 당시에 그 다양한 배경, 다양한 조건들이 이제 다양한 여건들이 겹쳐져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문재인 정부가 그걸 추진을 안 했던 것은 아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나인브리지라고. 오늘 실제로도 러시아 인해주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거 제가 들어보면은 나인브리지 중에서 다리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기 들었습니다. 일부는 저는 그렇게 수긍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는 외교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위험한 말씀이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결과의 연속성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있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해가지고 이 결과도 없는 모든 걸 창출해서 이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결과가 다양한 축적된 그 이제 외교 기술과 외교 이제 논의들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으로 이제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좀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 외교 정책의 순리는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뭐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지표를 보면은 최근에는 뭐그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외교 정책. 외교 정책이 1등으로 뽑힙니다. 외교 정책이 1등으로 뽑히고 제일 못하는 것은 경제 정책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외교 정책을 이야기하셨길래 한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외교 정책이 지금 제일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외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한미 동맹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입니다. 이건 미국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네 한일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한미 관계도 상당히 돈독해지고 그 다음에 한미를 삼국이상 잘 협력을 해야지만이 러시아와 중국의 뭐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한미 관계가 거기서 비교덕거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위안부 합의 가지고 미국이 대놓고 압력을 막. 근데
미국이 상당히 그걸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걸 갖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미 관계를 이제 좀 더 돈독하게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한일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은 한일 관계도 이제 개방적으로 아니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 결과로 캠프 데이비드 이제 선언도 나왔었던 거 상당히 중요한 선언이죠. 이제 삼국의 협력 강화를 엄청나게 했었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했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상당히 이제 어떤 측면에서 한쪽 측면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그걸 상당히 좀 비판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부적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도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더 돈독하게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한일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은 한일 관계도 이제 개방적으로 아니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 결과로 캠프 데이비드 이제 선언도 나왔었던 거 상당히 중요한 선언이죠. 이제 삼국의 협력 강화를 엄청나게 했었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했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상당히 이제 어떤 측면에서 한쪽 측면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그걸 상당히 좀 비판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부적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도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 오늘 그 문재인 정부의 정부가 정책과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질문이 이제 확장성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다음 주제가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 과연 어떠한가라는 걸 가지고서 외교 정책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윤석열 외교 정책이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갈지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건 방금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한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 엄경호 박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강력해져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강의라기보다도 이렇게 영상을 보셨으면서 다음에는 좀 더 멤버도 보강을 해서 다음에는 이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저 발전해 나가는 이 쇼리 특히나 이 쇼리에서 오늘 이 내용은 남북 쇼리의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리라는 콘텐츠를 가지고서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더욱더 많은 재밌는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나와주실 것이죠? 예, 저는 뭐 강남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근데 강남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백회 특집의 그거거든요. 백회 특집이라서 여러분들의 이 관심이 이제 다시 많이 있다 돌아올 수 있고. 저는 강남 여의도 아니면 저는 안 옵니다. 그래요? 네. 다음 여의도에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이래도 제가 좀 이렇게 그 주요 지역 아니면 안 갑니다. 그러고는 뭐 득달같이 다 달려오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서울만 사람이고 뭐 지방은 사람들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제가 출장 가서 강원도에 속초라든지 강릉에 가서 강릉에 가서 이제 그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콘텐츠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분들까지 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다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이 관심과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대해 주셔서 봐주시면은 다양한 코너로 다음은 아무튼 여러분들과 더 소통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한마디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쭉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솔직히 일반론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영상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전문적인 분야에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다 됩니다. 뭐 대한민국 박사가 물론 좀 너무 그렇게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반론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게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알림, 구독, 아니면 조회수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다음에도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고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